이 물건은 세 번째로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6월에 한 번, 7월에 한 번, 그리고 오늘입니다. 지난달에 3억 8,73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격에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건물의 최저가는 2억 7,111만 원입니다. 감정가는 7억 9,042만 원이었습니다. 오늘 답을 드릴 이야기는 세 가지입니다. 3억 8,730만 원에도 팔리지 않던 건물이 왜 이번 회차에는 경쟁이 붙을 거라고 보는지, 서류 한쪽에 아직 남아있는 인수라는 두 글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회차가 사실상 마지막 회차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장인입니다.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다중주택 경매 물건을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감정가 7억 9,042만 원에서 토지가 4억 4,357만 원, 건물이 3억 4,685만 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최저가 2억 7,111만 원은 토지 감정가보다도 1억 7,246만 원이 났습니다. 땅값만 쳐도 모자란 가격에 2016년에 준공된 98평짜리 건물이 통째로 얹혀있는 셈입니다. 토지는 16제곱미터 95.6평입니다. 최저가를 이면적으로 나누면은 평당 284만원이 나옵니다. 감정평가서가 매긴 평당 464만원의 61%입니다. 건물은 이 계산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2020년에 현 소유자가 이 건물을 사면서 신고한 금액이 5억 9,500만 원이었으니까 오늘 가격은 그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건물을 보겠습니다. 지상 3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고 도시가스 계량기가 9개, 대장에도 9호실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8가구입니다. 3층에는 주인 세대가 복도를 막고 2호실을 하나로 넓게 쓰고 있어서 공부상 3호실인 3층이 현황으로는 2호실입니다. 외곽물건 명서서에도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1층에는 3가구, 2층에도 3가구, 3층에는 2가구입니다. 1층은 1.5룸 하나에 원룸 둘, 2층은 1.5룸 둘과 원룸 하나입니다. 계단실이 2곳이고 출입구는 양쪽으로 하나씩 있어서 건물 활용도가 좋은 편입니다. 계단실 타일과 방수 상태를 살펴봤는데 균열이나 들뜸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위치는 북동쪽으로 12m 도로, 남동쪽으로는 8m 도로를 낀 코너 각지입니다. 신일여중고 바로 북쪽이고 부사동 오거리와 문창시장 생활권을 함께 쓰는 자리입니다. 여기에 2024년 8월 폭 12m에서 15m짜리 중로 3류 도시계획도로가 이 필지에 접하는 것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전면 조건이 지금보다 더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토지 이력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원래 154평이던 땅이 2002년도에 쪼개지면서 49.6평으로 줄었고 2013년 옆필지 46평을 다시 붙여서 지금의 95.6평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 중 15평 정도는 뒤쪽 주택이 드나드는 진입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도 이 부분을 짚고 있어서 나머지 땅은 제곱미터당 157만원으로 평가하면서 진입로 부분만 51만 9천원,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이제 등기부를 펼쳐보겠습니다. 2016년 5월에 사용 승인을 받았고 올해로 10년차 건물입니다. 그런데 준공 직후부터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2018년 2월에 한 번, 그해 9월에 또 한 번, 그리고 20년 3월에 지금의 소유자 두 사람이 5억 9,500만원에 매수합니다. 20년 4월 9일 창신 새마을금고가 채권 채국액 3억 6천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그리고 4년 동안 조용하다가 24년 8월 열흘 사이에 가압류가 3건 들어옵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 5,085만원, 신용보증기금이 9,947만원, 중소기업은행이 2,227만원입니다. 모두 소유자 두 사람 중 한 사람의 지분에만 걸려있는 가압류입니다. 보증기관 두 곳과 은행이 같은 달에 동시에 움직였다는 것은 사업 쪽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이듬해 7월에는 세무서 압류까지 붙었고 올해 2월 5일 경매 개시 결정이 났습니다. 청구액은 2억 4,729만원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이 나옵니다. 임차인이 5명인데 그중 3명이 전입일자가 말소기준 권리인 20년 4월 9일보다 앞섭니다. 203호 정모씨가 2019년 5월, 302호 문모씨가 2019년 10월, 202호 최모씨가 2019년 12월입니다. 전부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입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했더라도 받지 못하는 잔액이 남으면은 그 금액을 이 낙찰자가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지에도 대항력 임차인이라는 경고가 붙어 있고 202호 최모씨 옆에는 아예 인수라는 두 글자가 찍혀 있습니다. 3억 8,730만 원이라는 가격에도 유찰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202호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202호에 한국토지주택공사 명의의 임차권 등기가 따로 올라가 있습니다. 보증금 5,500만 원, 전입일자 2019년 12월 13일,
확정일자 2019년 11월 26일입니다. 최모 씨의 전입일자와 정확히 같은 날입니다. 최모 씨가 LH 전세임대로 들어온 세입자이고 계약 당사자인 공사가 임차권 등기를 해두는 것입니다. 두 개의 임대차가 아니라 하나의 임대차입니다. 그리고 공사는 지난 4월 23일에 배당 요구를 마쳤습니다. 따로 인수해야 할 보증금이 숨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배당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선순위 세대의 보증금 합계는 1억 8,500만 원입니다. 정모 씨가 5천만 원, 문모 씨가 8천만 원, 공사가 5,500만 원입니다. 세 세대 모두 확정일자가 근저당 설정일보다 앞서 있고 배당 요구도 기한 안에 마쳤습니다. 최저가에 낙찰된다고 가정해도 경매비용을 빼고 나면 1억 8,500만 원을 채워주기에 충분하고 남는 8천만 원은 남짓이 창신 새마을금고 몫으로 갑니다. 낙찰자가 떠안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102호 김모 씨는 전입일자가 올해 1월 21일입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한참 뒤이고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항력이 없으므로 인도명령 대상이 됩니다. 이제 왜 이번 회차를 사실상 마지막으로 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11월 5일 최저가 1억 8,978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선순위 임차보증금 1억 8,500만 원입니다. 경매를 신청한 창신새마을금고보다 먼저 가져가는 돈입니다. 여기에 경매 비용까지 더하면 1억 8,978만 원에서는 신청한 채권자에게 돌아갈 돈이 남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한 조항이 법에 있습니다. 최저가로 앞선 권리와 절차 비용을 다 갚고 나면 남을 것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경매를 그대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신청한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고 그쪽에서 직접 사겠다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절차를 취소합니다. 돈이 담긴 통을 앞순위부터 퍼가는데 신청한 사람 차례에서 통이 비어 있다면 그 경매는 열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회차가 아예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고 채권자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가격이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전략을 이번 회차에서는 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수익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8가구를 월세로 돌린다면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월 365만원, 시세대로 받으면 한 400만원 정도까지는 나오는 건물입니다. 보수적인 쪽 숫자만 써도 연 4,380만원입니다. 최저가 취득세와 부대비용을 얹어서 총 원가를 3억으로 잡아도 연 14%가 계산됩니다. 세입자에게 받는 보증금만큼 실제로 묶이는 돈이 줄어드니 실질 수익률은 여기서 더 올라갑니다. 3억대의 다중주택이 경매로 나오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지금은 2억대입니다. 주의하실 점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8가구 전부를 낙찰자가 상대해야 합니다. 다만 배당을 받아갈 세 세대는 낙찰자가 써주는 명도 확인서가 있어야 돈을 받기 때문에 협의가 어려운 구조는 아닙니다. 시간을 들여야 할 곳은 배당과 무관한 나머지 세대입니다. 두 번째는 땅입니다. 95.6평 중 15평 남짓이 뒤쪽 주택의 진입로로 쓰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에서 이미 값을 낮춰 반영했지만 나중에 통행을 두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입찰 전에 현장에서 호가 위치를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용도입니다. 이 건물은 호실마다 독립된 취사시설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인 다중주택이고 대장에는 9호실인데 현황은 8가구입니다. 현재 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는 없습니다. 운영 방식을 정하시기 전에 내부 상태와 대장 기재를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또 이 필지는 부사 2지구 주거환경 개선지구이자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호재로 보되 정비 방식이 정해지는 과정의 변수는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감정가 7억 9,042만원짜리 다중주택이 네 번째 기일에서 2억 7,111만원까지 내려왔습니다. 토지 감정가에도 1억 7천만원 이상 못 미치는 가격이고 인수할 보증금은 없으며 다음 회차는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은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 경매 8개입니다. 입찰 보증금은 10%가 필요하고 2,711만 1,400원입니다. 다만 최저가를 그대로 쓰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번 회차는 경쟁이 붙을 자리로 보기 때문에 원하는 수익률의 기준선을 먼저 정하고 그 위에서 얼마를 얹을지 계산해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얼마를 쓰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부동산 장인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장인이었습니다.